꼭 정해진 삶의 순서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노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자녀에게 꼭 남기고 싶어하는 투자 원칙 두 가지를 설명드렸죠. 복습해 볼까요? 첫째, 가능하면 일찍 투자를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라는 것. 둘째,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드렸으니 오늘은 투자를 일찍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린다는 사회초년생이던 25세부터 매월 20만원씩 저축을 했고 그 결과 보라색 막대만큼 자산을 쌓아갑니다. 반면 케빈은 소득이 늘어 여유가 생긴 40살부터 린다보다 2배 많은 50만원씩 매월 저축해서 노란색 막대에 자산을 쌓았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총 저축액은 늦게 투자를 시작한 케빈이 린다보다 훨씬 많지만 자산은 린다가 더 많이 불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더 빨리 투자를 시작했냐 하는 거죠. 일찍 시작하면 복리 효과가 더해져 더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인생은 전반적으로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은 여러 가지 특권과 돈이 확보되어 있는 노년기에 시작돼서 그런 이점들을 훌륭하게 누릴 수 있는 청년기에 끝이 나는 것이 베스트인데 우리 인생은 정반대로 되어 있죠. 청년기에는 약간의 돈만 있어도 그 가치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지만 아쉽게도 돈이 없죠. 반대로 나이가 많아지면 어느 정도 돈은 모았지만 이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에는 죽어라 공부만 합니다. 그 공부의 목적은 오직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함이죠. 미래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난 반면 수익률은 형편없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젊어서 투자를 시작해서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려야 하는데 공부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마이너스 자산 상태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는 수입의 1-20% 정도 저축하며 65세까지 최대한 오래 일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죠. 은퇴 후에 여가를 즐겨야지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꼭 정해진 삶의 순서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관행이 과연 정답일까요?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에게서 유행하고 있는 파이어족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FIRE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즉, 경제적 자유 달성을 통해 이른 나이에 은퇴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선진국의 고소득 젊은이들 사이에 극한의 절약을 통해 수입의 7-80%가량 저축해서 최대한 일찍 은퇴 자금을 모으는 삶의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해 창출되는 현금 흐름만으로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가 목표죠. 이들의 목표는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우리 돈으로 10억 원 정도입니다. 소득 수준과 저축 수준에 따라 은퇴 시점이 제각각이지만 대략 40세 전후를 목표로 하고요. 일반적인 은퇴자들보다 20-30년 일찍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은 최대한 오래 일하고 마음껏 소비하고 가능하면 많이 자식들에게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죠. 최대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결코 만족하거나 멈출 수 없는 삶이죠. 많을수록 좋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최대화를 추구해야 하지?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딱 그만큼에 맞춰 최적화하면 안 되나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젊은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인생의 결승선 앞에 이르러서 삶을 즐기는 대신 인생의 반환점을 돌기 전에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겁니다. 물론 파이어족의 삶이 정답이란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삶의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대안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게는 발상의 전환이 되어 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 뛰는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극도의 근검 전략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어쩌면 정신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를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니까요. 파이어족은 소비와 안정감을 포기하고 자유와 시간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성격,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그맨 남희석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놈이에요. 취미와 직업과 특기가 일치하거든요. 전 취미도 나무 끼는 거고 특기도 나무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직업으로 가졌으니 정말 운이 좋은 놈이죠. 남희석 씨 같은 경우 파이어족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돈까지 많이 버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좀 막연하신가요? 그럼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족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블로그와 커뮤니티를 만날 수 있습니다. 30살 백만장자, 파이어족이 온다, 파이낸셜 프리덤 등 시중에 출간된 책들도 많습니다. 30살 백만장자라는 책의 주인공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책의 저자 크리스티와 그녀의 남편 브라이스는 30살에 은퇴해서 3년 넘게 세계를 여행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밀레니얼 레볼루션을 통해 파이어족으로서의 삶과 그녀의 자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들이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저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중국인이었지만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가난은 그녀에게 결핍감을 심어주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계산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학 선택도 그랬습니다. 원래 그녀의 꿈은 글을 쓰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스토리를 짜는 대신 코드를 짜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합니다. 투입 비용 대비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의문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30대에 은퇴해서 세계를 여행하며 글을 쓰고 있고 이렇게 베스트셀러까지 냈으니 꿈을 이루긴 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삶을 바꾼 걸까요? 아마도 자기 객관화였을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최선이겠지만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금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좋아하는 일과 직업을 분리시키고 돈 걱정 없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까지 꿈을 잠시 미뤄둔 겁니다. 대신 돈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를 늘렸습니다. 파이어족이 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은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그냥 은퇴할 때까지 최대한 모으자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이 없다면 돈 모으는데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면 은퇴하기 충분할까요?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연구라는 보고서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4% 룰이라고도 하고 25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100년 이상의 과거 데이터를 종합해서 은퇴 자금에서 매년 4%씩 인출할 경우 돈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그래프는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을 주식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한 후 투자금의 4%, 매달 400만 원씩 인출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투자는 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은퇴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꾸준히 돈을 인출했는데도 자산이 줄기는커녕 5배 이상 늘어나기도 하고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다행인 점은 30년 내에 은퇴 자금이 바닥날 확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역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는 자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에 25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예를 들어 1년에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천만 원 곱하기 25를 하면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10억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저축률을 달리했을 경우 은퇴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매년 5% 투자 수익률을 거둔다고 가정하고 안전한 은퇴 자금을 모으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소득이 20%를 저축하는 사람은 37년 후 은퇴하면 그때까지 모은 돈으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 금액을 50%까지 늘리면 그 기간이 17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럼 10년 내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어느 정도 저축하면 될까요? 약 소득의 70%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률입니다. 거꾸로 말해 소비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가령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인 가정이 있다고 했을 경우 200만 원 수준으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면 10년 후 은퇴가 가능할 겁니다. 300만 원으로 줄이면 17년이 걸릴 것이고 500만 원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면 30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조기 은퇴의 핵심은 높은 소득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파이어족의 삶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삶과는 다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전제로 한 삶이죠. 남보다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남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오래오래 일해서 돈 많은 은퇴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파이어족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출을 늘리지 않고 은퇴 후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도 있다는 점입니다. 30살 백만장자의 저자 크리스티는 여행을 통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생활비, 즉 지출을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가령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는 대도시에 거주해야 하고 높은 집세와 물가를 감당해야만 하죠. 소득을 늘리려면 지출까지 덩달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직장 근처 캐나다라는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세계를 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화가 강세인 달러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통화가 약세인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가령 동남아나 동유럽에서 1년의 절반 이상을 호화롭게 살고 중간중간 서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을 여행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모두가 여행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늘 새로운 곳에서 모험하듯 생활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맞는 방식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국내에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비싼 집값과 높은 물가를 감수해야겠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굳이 비싼 집값과 높은 물가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지방도시에 살면서 은퇴 이전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거든요. 파이어족들의 커뮤니티에 가면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취미 활동으로 생활비 일정 부분을 충당하며 반퇴한 사람들 등 너무나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파이어족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이어족이 됐습니다. 번아웃 증상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사업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돈 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쉽고 편한 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는 것보다 무언가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60 이후에 은퇴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 꼭 한 가지 방식에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